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동안에 많은 그 강의를 여러분 앞에 해드렸는데 상당히 방대한 이야기들이었죠. 주로 우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빙하 우주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리고 또 암흑의 물질과 암흑의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 또 우리 우주의 어떤 그런 숙명적인 그 마지막 그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등등 많은 강의를 하는 동안에 내 강의를 주로 많이 들으신 분들 중에서 계속해서 그 관심과 호기심 등으로 인해서 질문이 저에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지난 강의에서 잠깐 그 강의 말미에 거론했던 악시온에 대한 문제, 악시온. 이건 영어의 액션이라는 행동한다는 그러한 그 단어와 발음이 비슷한데 액션이라는 행동한다, 행동이라는 뜻이 아니고 악시온, A-X-I-O-N, 액션은 A-C-T-I-O-N, 행동이라는 액션, 그런 발음은 비슷한데 A-X-I-O-N, 악시온, 이거는 물리학적인 그 아주 작은 그 미립자의 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악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1970년대에 와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미국에서 그 입자 물리학을 연구하던 학자들인데 이태리 계통의 로베르토 페세이, 페세이는 P-E-C-C-E-I라는 사람, 로베르토 페세이. 그 다음에는 여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헬렌 퀸. 헬렌은 아는 이름이고 퀸, Q-U-I-N-N. 퀸이라는 여왕이라는 발음과 비슷한데 좀 짧습니다. 퀸, Q-U-I-N-N. 그래서 로베르토 페세이와 헬렌 퀸이라는 두 사람이 1970년대 악시온이라는 그 단어를 처음 이야기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우주 입자 물리학을 연구하는 가운데에서 악시온이라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1970년대 이후로부터 지금 뭐 2018년에 이르기까지 악시온의 존재는 판명이 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시온은 그 입자 물리학에서 가장 작다고 하는 것이 뉴트리노입니다. 뭐 입자 물리학에 대한 그 소위 그 기초 입자 물리학에서의 그 표준 모델, 스티븐 바인베르그 교수가 1970년대에 제창했던 그 기초 입자 물리학, 거기에서의 그 표준 모델, 스탠다드 모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모델에 의하면은 그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입니다. 그리고 그 양성자와 중성자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입니다. 근데 그 양성자 안에는 또 쿼크라고 하는 것이 3개씩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쿼크가 제일 입자 물리학에서 제일 작은 단위죠. 그런데 그 쿼크 중에는 또 사이즈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쿼크보다 작다고 하는 것이 뉴트리노입니다. 근데 이 뉴트리노는 빅뱅 때 우주가 처음 출발했을 때 무에서 빅뱅 대폭발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인플레이션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약 3분 동안에 우주가 그 초기 우주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때 그 3분 동안에 10의 43승분의 1초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짧은 시간을 단위로 해서 3분 동안에 거대한 우주 공간이 팽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의 그 크기가 일단 그 인플레이션 3분 동안에 결정되고 난 이후서부터 38년간은 그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팽창되지 않고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 물질이 있었는데 그때 원자들로 인한 물질, 그러면 수소라든가 헬리움, 그 다음에는 뉴트리노 또는 포톤, 그 다음엔 암흑의 물질, 이런 것으로서 구성된 그 초기 우주가 얼리 유니버스가 있었습니다. 아주 온도가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그런 높은 온도의 밀도가 굉장히 그 조밀한 그러한 모습의 그 큰 우주, 지금 오늘날 우리의 우주의 약 한 3분의 1 정도 크기의 그 우주가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한 3분 동안에 팽창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팽창돼서 지금 오늘 우리 우주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의 초기 우주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그 작은 입자들이 존재한 것이 말하자면은 쿼크와 뉴트리노와 포톤과 뭐 전자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쿼크들이 모여서 쿼크가 3개가 모여서 중성자 내지는 양성자를 이루고 그 양성자 하나의 전자가 돌게 되면, 양성자의 주위에 전자 1개가 돌게 되면 그것은 수소 원자입니다. 또 양성자 2개에 전자가 2개가 돌게 되면 그것은 헬리움입니다. 이래서 수소라는 원자와 헬리움이라는 원자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우주에서 생겨난 원자 물질이라고 하는 원자입니다. Atomic Material입니다. 그런데 그때 악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생겨났습니다. 그 악시온은 뉴트리노보다도 더 작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악시온의 그 질량, 질량을 지금 추정하는 겁니다. 아직도 가설입니다. 확실한 거는 모르는데 그 전자가 양성자의 2000분의 1입니다. 전자는 양성자의 2000분의 1. 그리고 이 악시온은 또 전자의 1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악시온은 그 양성자와 비교하면은 2억 분의 1입니다. 양성자 크기의 2억 분의 1. 그렇게 조그만 겁니다. 그러면은 뉴트리노보다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가 있다. 이것이 그 1970여 년대, 70년대에 로베르토 페세이와 헬렌 퀸이 악시온이라는 이름을 부여해서 하나의 그 물질입니다. 미리입자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작은 그 입자 중에 가장 작은 것이 뉴트리노인데 그 뉴트리노보다 더 작은 악시온이라고 하는 입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징조를 여러 가지 포착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로베르토 페세이와 헬렌 퀸이. 근데 그거는 그 지난번에 암흑의 물질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그 더운 암흑의 물질, hot dark matter, 즉 HDM, 그 다음에는 또 차가운 암흑의 물질, cold dark matter, CDM,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런 것이 생겼느냐 하면은 이것도 뭐 최근에 그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암흑의 물질이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1000억 개나 된다고 하는 은하계. 그 은하계는 뭐 그 크기가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 그 태양계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그것이 밀키웨이입니다. 그 밀키웨이라고 하는 그 은하계는 직경이 13만 광년입니다. 이 13만 광년보다 더 큰 20만 광년, 25만 광년, 30만 광년, 이렇게 그 직경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 밀키웨이 그 은하계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 1000억 개나 되는 그 은하계를 가운데 중심에 두고 그 은하계 생긴 것에 그 은하계 그 크기에 6배가 되는 양의 암흑의 물질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키웨이 은하계를 예로 들자면은 그것이 직경이 13만 광년이기 때문에 거기다 6을 곱하게 되면은 78만 광년, 즉 거의 80만 광년에 해당하는 직경으로 우리 그 밀키웨이 은하계를 감싸고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암흑의 물질입니다. 거기서 그 우리 은하계는 빛을 발하고 열을 발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중앙에 그 우리 밀키웨이 은하계와 인접해 있는 그 지역의 암흑의 물질은 온도가 높을 겁니다. 은하계가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온도로 인해서 높고, 그 은하계 중앙으로부터 멀어진 그 좀 변두리에 있는 그 암흑의 물질들은 온도가 낮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가운 암흑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더운 암흑의 물질과 차가운 암흑의 물질이 있는데, 악시온이라고 하는 이 작은 물체, 전자의 10만 분의 1, 그리고 양성자에는 2억 분의 1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진 그렇게 작은 존재, 악시온이 그 암흑의 물질의 그 차가운 암흑의 물질과는 서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함께 존재한다, 그겁니다. 그럼 이 악시온은 아주 작은 그 크기와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에 있는 어떤 물체라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우리 밀키웨이의 중심부에는 블랙홀이 있는데 그 중심부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악시온은 그러한 그 소립자인데 어디에 머물러 있다든가 어디에 함께 존재 공존하고 있다든가 그러한 속성이 아닙니다. 이 악시온은 너무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 통과합니다. 전자의 10만 분의 1이면 전자가 아주 작은 입자인데 그 전자도 관통할 수 있겠죠. 물론 양성자라든가 쿼크라든가 그런 것을 다 관통합니다. 그러면 암흑의 물질이 밀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암흑의 물질에 대해서 연구가 부족합니다. 암흑의 물질, 그것이 그 은하계가 회전합니다. 같은 그 회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암흑의 물질도 따라서 회전한다고 할 때 그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그 지역에는 암흑의 물질의 밀도가 높을 것이고, 좀 회전하는 데서 속도가 느린 변두리의 변방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암흑의 물질은 온도가 낮으면서 또 밀도가 좀 조밀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주 작은
지금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작은 악시온이라고 하는 물체가 얼마든지 암흑의 물질을 관통해서 통과해서 나갈 수가 있겠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가운 암흑의 물질과 함께 공존한다. 이런 그래서 암흑의 물질의 막 캔디데이트로 나도 좀 암흑의 물질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입장에서 더운 암흑의 물질까지는 안 들어오고 가장자리에 있는 차가운 암흑의 물질과 공존한다. 이런 겁니다. 이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암흑의 물질에 그런 특이한 밀도가 있지 않겠는가. 모든 존재는 악시온이 다 통과할 수 있는 밀도를 가지고 있는데 암흑의 물질에서 특히 더운 암흑의 물질, hot dark matter, HDM입니다. 그거는 이 아주 그 질량이 작다고 하는 악시온도 통과하기 힘든 어떤 아주 밀도가 높은 그런 것이 아닌가. 그 더운 암흑의 물질, HDM은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 물질이 악시온도 그 더운 암흑의 물질은 통과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건 학자들 간의 추측입니다. 아직 입증은 되지 않은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금 밀도가 조밀하지 아니한 암흑의 물질의 그 외곽지대의 변두리에 있는 차가운 암흑의 물질, 거기에는 조금 밀도가 그 더운 암흑의 물질보다 좀 조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악시온이 거기에는 좀 붙어 있을 수 있는 무슨 공간이라든가 뭐 있고 통과할 수 있는 밀도는 아니고 이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자면은 암흑의 물질이 계속해서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작은 어디든지 다 관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크기와 질량을 가진 악시온이 통과 못하는 물질이 있다. 그것이 더운 암흑의 물질이 아니겠는가. 차가운 암흑의 물질도 밀도가 조밀해서 통과하진 못하나 거기에는 좀 밀도가 그 조밀하지 않기 때문에 악시온이 붙어 있을 수 있는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정도 밀도가 있어서 그 차가운 암흑의 물질에는 함께 그 악시온이 그 암흑의 물질의 일부가 돼서 본질적으로 그 암흑의 물질, 차가운 암흑의 물질의 본질과 합해서 악시온이 말하자면 그 암흑의 물질의 캔디데이트다. 차가운 암흑의 물질의 그 구성, 차가운 찬 암흑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 중에 하나로 악시온이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아주 알기 쉽게 비교한 것이 인절미에 콩가루가 붙었다. 뭐 그런 비슷한 거다. 암흑의 물질이 인절미처럼 생각해서 안에는 밀도가 높아가지고 거의 딱딱하고 콩가루가 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나 겉에는 좀 콩가루가 묻어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무슨 끌어잡아 다니는 무슨 그런 붙어 있을 수 있는 접착의 그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인절미의 외부에는 콩가루가 묻어 있지만 그 안은 침투하지 못한다. 이 비슷한 여건이 벌어진 것이 악시온과 그 암흑의 물질 관계다. 그래서 암흑의 물질 중에 암흑의 물질은 그냥 따로 존재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 안에 중심에 빛을 발하고 열을 발하는 그 빛의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지대에는 은하계라고 하는 그건
빛을 내고 열을 내는 존재입니다. 그거를 가운데 놓고 둘러싸고 있는 암흑의 물질입니다. 암흑의 물질이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에 그 우주의 많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하계들을 그 가운데에 빛을 발하고 있는 하얀 원, 그 주변을 싸고 있는 붉은 반지처럼 생긴 것이 붉은색의 그 반지 같은 그것이 더운 암흑의 물질이고, 그 다음에 아주 넓은 그냥 회색빛으로 되어 있는 둥그런 공, 그것은 차가운 암흑의 물질이다. 이렇게 생긴 것이 비르고 그 갤럭시 클러스터에 있는 천억 개에 해당하는 은하계 전부를 이 암흑의 물질이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계와 같은 그런 빛과 열을 발하는 물체, 빛의 물체는 우주 전체 비르고 갤럭시 클러스터에서 4%밖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4%입니다. 그 4%를 일일이 다 감싸고 있는 암흑의 물질이 26%다. 그래서 4%에 해당하는 빛과 열의 물체들을 전부 감싸고 있는 6배로 감싸고 있어서 우주 전체의 비르고 갤럭시 클러스터에서 더운 암흑의 물질과 차가운 암흑의 물질 다 합해서 26%를 차지하고 나머지 70%가 암흑의 에너지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악시온은 차가운 암흑의 물질과 함께한다.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것이고, 이 악시온의 정체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못해 있고 제네바에 있는 세른이라고 하는 우주 입자 물리학 연구소 세른입니다. 거기에서 LHC라고 하는 강입자 충돌기를 제작해서 그거 제작하는데 한 25년 걸렸습니다. 8천여 명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20여 년 걸려서 만드는 LHC, 라지 하드론 콜라이더, 거기에서 이 악시온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악시온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고 가설과 가정과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르고 갤럭시 클러스터, 그 은하단, 비르고 은하단, 그 안에는 은하계가 한 1000억 개가 모여 있는데, 그 공간의 직경이 250억 광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로 진행하더라도 250억 년이 걸린다. 그런 시간도 존재하고 그러한 공간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비르고 갤럭시 클러스터입니다. 이러한 것을 허블 우주망원경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밀키웨이 은하계의 수명이 180억 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250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존재하고 공간이 존재한다 할 때에는 우리 137억 년의 수명을 가진 우리의 그 밀키웨이 은하계가 소멸되고 난 이후에도 70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간도 존재하고 시간도 존재하고 어떤 물체도 존재할 것이 아닌가. 거기에 그 악시온의 그 수명, 존재하는 시간, 악시온이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가, 이것을 또 연구했습니다. 학자들이. 그것이 10의 52승 초입니다. 악시온이 존재하는 그 수명, 그 시간이 10의 52승 초입니다. 이거를 년으로 몇 년이냐 이런 걸 환산하면 거의 250
250억 년입니다. 250억 년 동안 악시온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이런 우주가 빅뱅으로 대폭발로 시작해서 180억 년 후에 끝난다. 그것이 절대 온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끝난다. 그래도 남는 물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시온이라는 아직까지도 정체가 규명되지 아니한 아주 굉장히 작은 전자의 10만 분의 1 또는 양성자나 중성자의 2억 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작은 물질은 계속 존재해서 250억 년까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빅뱅 때에 생겨난 물분자, 그것은 수소 2개와 산소 1가 합쳐서 물분자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하계 밀키웨이가 소멸된다. 앞으로 빅뱅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137억 년 진행했는데 이것이 빅뱅한 그 시간으로부터 그때로부터 180억 년이 되게 되면은 우리의 밀키웨이 은하계는 끝나게 됩니다.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도 악시온과 물분자는 계속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악시온에 관한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입니다. 그 이상의 악시온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가설이고 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